이번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사연은요, 당신이 옳다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기도 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당신이 옳다를 읽고 내 자식한테 사과했다, 용서를 빌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다 라고 했을 때 사과하고 뭐 용서를 받고 뭐 이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어떤 디테일, 거기서 겪는 여러 상황인데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중1, 고1 아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7살 때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 해서 5년간 가르쳤습니다. 레슨을 받은 후에 집에서 연습할 때면 제가 옆에서 좀 봐줬습니다. 제가 바이올린 전공은 아니지만 다른 악기 전공이어서 조금 알기도 하고 아이도 곧잘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게 화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8살 때쯤 아이를 가르치다가 아이가 연습을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저는 더 해야 된다며 억지로 시키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바이올린을 던져 부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들은 지금 중1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이는 그때 그 초등학생 시절을 괴로워하고 저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저랑 잘 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다가도 그 얘기만 나오면 제가 싫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계속 용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그 당시 틱을 보이기도 했고 말더듬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말을 더듬습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했는데 불안, 예민 요소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시달리게 해서 아이가 더 말더듬이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아이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모든 것이 저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서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저는 계속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소용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되게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들리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때 정말 잘못했어. 계속 미안하다고 했던 거 보니까 말이 나오면 그때마다 아이가 그 일을 얘기하면서 막 화를 내거나 그때 엄마 때문에 이랬다거나 뭐 용서할 수 없다거나 지금 계속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마다 미안해, 미안해, 용서해, 용서해. 저는 이게 되게 정서적인 반응 같이 느껴졌어요. 사과는요,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사과는 매우 개념적인 행위예요. 사과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그때 참 어리석었다. 내가 그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너한테 이런 몹쓸 짓을 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돌이킬 수 없지만 내가 했던 행동을 내가 지금 알아차렸고 미안하다. 예. 그리고 네가 그로 인해서 받은 고통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예. 근데 그것은 네 탓은 아니다. 내가 그때 잘못하고 어리석었던 거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예요. 이게 그 사과에 대한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 왜 앞에 정서적인 리액션이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 잘못했어. 이건 엄마 잘못이야. 이렇게 정서적인 거 하고 계속 엄마를 용서해라, 용서해라. 사과에는요, 용서를 해달라는 말은 포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내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잘못했다면서요. 엄마가 이제 사과했으니까 너 용서해라. 이거는 피해자한테 강요하는 거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내 얘기, 내 잘못에 대해서만 통렬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하면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바톤이 저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너한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미안하다. 용서를 하고 말고는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너한테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다. 여기까지가 사과예요. 용서는 타인의 몫이에요.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네요. 용서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사과를 채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전에 네가 빨리 나를 용서해야지, 내 죄책감을 좀 털어야지, 나 털고 싶어, 나 편하자고.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것까지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진정한 사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과라는 것은 개념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고통도 자기가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용서다. 그것이 용서의 개념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저는 계속 아이가 이럴까? 뭐 이런 마음이 조금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다. 어리석었다. 엄마 잘못이다. 네가 그때 근데 너무 깊이 상처를 입었다. 말도 더듬고 지금도 이런 게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엄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엄마 정말 미안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용서해달라는 얘기 안 하고 거기까지 개념차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엄마가 그때 바이올린 던졌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 줄 알아? 막 고래고래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 그때 정말 뭐 놀랐고 정말 밉기도 하고 막 밤마다 무섭고 내일도 막 그럴까 봐 무섭고 바이올린 보기만 해도 그 기억이 떠오르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말 더듬는다고 놀리는데 나는 그런 내 모습이 싫은데 또 이게 고쳐지지도 않고 정말 나도 싫고 엄마도 싫고 정말 그래서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겠죠. 네 마음이 그런 정도였구나. 엄마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다. 근데 지금 얘기해줘서 고맙고, 근데 엄마가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네가 그런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해서 너무 가책이 들고, 엄마도 너무 괴로운데, 엄마 책임이다, 엄마 탓이다, 엄마 잘못이다. 네. 그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또 만약에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봐야 지금 와서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지금 와서 엄마가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용서할 수 없어. 이럴 수 있죠. 그런 정도구나.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줄 엄마 몰랐다. 네가 못나서 아니야. 엄마가 그때 그렇게 해서 엄마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어. 네 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 탓이다. 근데 미안하다는 말 외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그래도 화가 네가 좀 덜 나겠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다 소용없어 그러겠죠. 억만금을 줘도 소용없어. 그런데 저는 만약에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막 괴로워서 미치겠거나 엄마가 네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까지 네가 끔찍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랐는데 그런 정도였구나. 엄마가 너무 충격받고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게 엄마가 너무 상처가 된다. 이런 모습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거니까. 이 고통을 얘기하면 제가 자기 고통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엄마한테 또 상처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과하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도 괴로운 모습 안 보여야지 엄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하지만 정확하게 계속 사과하는 거죠. 엄마가 괴로워서 너무 미치겠고 막 자책감에 시달리고 그다음부터 막 끙끙 앓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면 여기서 내가 어리석지. 내가 무슨 억지를 써서 나 혼자 힘들면 되지. 지금 와서 엄마까지 힘들어서 뭐가 남는다고. 내가 바보야. 또 여기가 자책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도 괴로운 티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 사과하는 사람의 예의지요. 그래서 끝까지 꼿꼿하게 그렇지만 진심으로 계속 엄마가 무너지지는 않지만 끝까지 듣고 끝까지 사과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게 사과예요. 용서는 사과하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용서를 받아도 좋지만 안 받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개념적으로 정확한 사과를 하면 저 사람이 내 앞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너 같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를 갈 거야. 라고 해도 자기한테 피해를 준 사람한테 진정으로 진심 어린 정확한 사과를 받으면 그 사과를 받기 이전보다는 훨씬 달라요.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그냥 그만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람 마음이. 그 사람한테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을 줘야 하는 것이죠. 엄마 마음이 너무 괴로워. 너 좀 용서를 해줘. 그거는 예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이게 괜히 억울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사과라는 것은 괴로울 때마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용서해, 용서해. 이런 감정적 리액션이 아니고 매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개념적인 일이다. 그 얘기를 다시 분명히 드려요. 혹시 또 이것과 관련해서 뭐 궁금하거나 뭐 느낌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엄마가 바이올린을 던졌잖아요. 그럴 때 엄마 마음이 어땠어? 라고 이제 아이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 엄마도 너무 뭐 화가 났고 너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이런 말을 뭐 변명처럼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단단하게 지켜야 하는 선이 어느 정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단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사과하는 자리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것을 마음껏 얘기하더라도 내가 다 근본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사과를 계속 정확하게 하겠다. 이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단단하다는 건데 내 감정, 내 힘듦을 얘기해서 이 사람의 지금 힘든 것을 내가 힘들게 한 것을 막으면 이게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과하는 거고 나 때문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겠다는 거니까 그것을 막는 어떤 행위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뭐 계속 억압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닌데 그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죠. 해서 안 돼. 그러면 저쪽에서 다시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라는 뜻이잖아. 아, 네가 그랬지만 사실은 엄마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날 이해해줘.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에. 그런 부담을 저쪽에다 또 지게 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잖아요. 에. 그건 아니죠. 오늘 얘기하시고 좀 어떠셨어요? 좀 어땠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받고 와서 엄마한테 정말 이제 이때까지는 진솔하게 말을 못했던 것들을 엄마한테 뭐 가끔씩 너무 미워 이러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막 했던 게 있는데 그때 엄마가 진짜 공감을 해줬거든요. 미안하단 말을 한 두세 마디밖에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제서야 진짜 사과를 받은 것 같았고 어떤 느낌 때문에 사과를 받았다고 느꼈을까? 뭐 어떤 점 때문에? 그냥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자기 변명하지 않고. 네, 그냥 안아주고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말 부족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면서 그 아들 분도 제가 그랬던 받았던 그런 정말 사과받고 마음이 녹는 그런 경험을 참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줬던 얘기를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도 사과하는 사람이 뭐 미안해. 근데 이렇게 꼭 항상 자기의 얘기를 뒤에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사과를 받는 사람이 그 사과를 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사인을 줘야 단계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를 유도를 어떻게? 뭐 어떻게 할 것도 없고요. 직접 하면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것 때문에 사과할게. 근데 라고 얘기를 하면 잠깐 사과만 하면 좋겠어. 오늘은 난 너한테 사과만 듣고 싶어. 오늘 그 얘기만 듣고 싶어. 뒤에 얘기는 붙이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뒤에 얘기 붙일 거면 사과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지요. 사람이 사과를 하면서도 모든 사람은 자기 그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사람도 그때 그랬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 없이 안 그랬을 거예요. 알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이 하는데 하다가 이제 금방 변명을 붙이면 잠깐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순간 그 사람이 아이쿠 그래 미안해. 그냥 사과만 할게. 그게 정 안 되면 몰라 나 사과 안 할래. 그러면 사과 안 한 걸로 파토 내야죠. 그러면 여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사과할 거예요. 그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돌려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가 끝까지 들어줬어요. 안아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 그때 엄마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을 건데 이런 마음이 저 사람한테 자연히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사과가 이 사람한테 흠뻑 젖어서 이 사람 상처를 이렇게 쓰다듬고 치유가 일어났고, 그래서 염증기가 싹 없어지듯이 연고스미듯이 내 사과가 온전히 스며서 이렇게 편안해지면 나중에 그 이후에, 근데 사실 엄마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상처가 이렇게 아물었을 때는 저쪽에서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사연이나 이런 것은 또 기꺼이 들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과들은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정확하게 했으면 반드시 용서가 일어난다. 자연스럽게. 그걸 알면 자꾸 이렇게 어설프게 사과하면서 자꾸 뭘 토를 붙이는 이런 거에 대한 조바심을 안 가져도 된다. 사과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데 우리가 자꾸 외면을 하고, 외면을 하다 어떤 순간에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면 또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좋은 화두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